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 증시도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수, 어, 우리나라, 미국 증시, 지수 두 번까지 좀 흐름 체크 좀 하고, 단기 수익 관심 종목도 이렇게 이번 주에 5가지 좀 가져왔었는데, 조화 제약을 제외하면 네 종목은 흐름이 좀 괜찮게 많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고, 지금 그리고 이번 주에 지수가 강반등을 해줬는데, 어 2 차 전지 위주로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등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대형주 차트 한번 살펴보고 지금 위치가 어떠한지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부터 좀 보면, 코스피 지금 월화 해 가지고 강하게 밀렸었는데 2270선을 찍고 나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2270선 정도를 찍고 여기서 갭상승으로 수, 목, 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아래 꼬리 강하게 달렸던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 지지 저항 구간은 2400포인트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도전을 해 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을 끌어당기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15일선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죠. 오늘 그리고 어제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을 해 주면서 약간 전약 후강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전약 후강 그러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밀리지 않고. 그러면 월요일에도,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어제 상승 마무리를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저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바닥을 여기서 잡아주는 모습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깨진다. 그러면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줬으니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박스권을 치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강하게 불반등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박스권 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 대신 여기가 깨지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큰 이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밀리면 이 정도 가격대까지 2130선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 이 추세도 위로 수렴하던 이 추세도 아래로 깨고 내려갔고,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도 아래로 깨고 내려갔으니 이거 하락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치에서 일단 이 구간을 지켜줬으니 앞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고,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반등을 해줬죠. 보시면 코스닥도 화요일날 이렇게 밀렸다가 목, 금 갭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5일선, 15일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저점대 라인 800선, 800포인트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소 아쉬운 건 뭐냐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유입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막 올해 8월 요쯤에만 해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은 다르게 이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저점 올려준 추세 이렇게 있는데, 야, 코스닥도 이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4%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수가 9월 달부터 해서 1, 2, 3, 4, 5, 6, 7주간 거의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 양봉이 있긴 하지만 이 하락을 약간 끝내는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올라가면 주봉상 이 구름대를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이 저점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추세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약간 파동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은 게 일단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위로 도전해 주러 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0포인트 일단 도전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봉 추세로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고점끼리 연결을 해도 이런 추세였었고 이 추세가 강하게 쏟아내는 추세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점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하락하는 고점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돌파한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이 추세를 돌파해 줬으니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추세를 하고 밟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 나와주는지 올라간다면 이전 저항 지지 저항 나왔던 구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이제 지표 자체도 보조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어제 또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반등이 더 강한 것 같죠, 이번 주. 다우 같은 경우에 월, 화, 수, 목, 금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봉으로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5%가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여전히 아직 이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완벽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라고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를 완벽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돌파하면 눌림 나오고 지지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앞에서 저항 한번 나왔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거라면 대신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괜찮은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하락 폭에 비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국내 증시보다 나스닥이 더 강하게 미국 증시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가 있었고 또 이런 추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아직 이 추세를 완벽히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주면서 이 큰 추세까지 이전 추세까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상승, 지지, 다시 상승해주는 그림 보면 괜찮겠죠. 주봉으로 봐도 나스닥도 괜찮은 양봉이 나와주고 이번 주에만 6%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크게 보면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죠. 아직 이 추세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혹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S&P 500도 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 5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이 굉장히 V자 식으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나 S&P 500도 이전 저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회복해주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S&P 500도 이런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P 500은 좀 다른 게 이 추세를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이죠. 이, 이 추세는 아직 도전해주러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추세는 돌파를 해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111선 지지받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여러분들이 S&P 500도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 추세로 놓고 보면 S&P 500도 아직은 이 추세에 아직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BCNC부터 보면 어, 이번 주 BCNC 괜찮은 흐름 나와줬죠. 보시면 월요일 날 조금 상승해줬다가 화요일 날 조정이 나왔는데 수요일 날 22%대 상승 나오고 목요일도 이제 갭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 BCNC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삼고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몸통 중간 시가 분할한다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크게 구름대랑 이 장기 이평을 끌어당기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승 나왔으니 조정 주고 다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19,800원 정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은 BCNC는 다음 주에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올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BCNC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번 지지 저항으로 나왔던 구간이 이 가격대로 보이죠. 이 정도 가격대를 돌파해주지 못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를 돌파해줬으니 반대로 그러면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온다면 이 구간 때 한번 다시 도전해 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BCNC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 거래량 터지면서 괜찮은 양봉 나와줬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도 21%나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고, 주봉상 골든크로스, 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 그래서 BCNC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MPD. MPD도 월요일 날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화요일 날 24%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보시면 224선 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이 박스권 지켜주고 다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가격대가 224일선이면서 2,200원. 손절 라인은 한 6%, 6% 정도, 7%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정도 보시고 448일선까지만 먹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MPD도 이번 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MPD,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주면서 바닥을 계속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슈팅이 나온 모습이고, 주봉상 괜찮은 지표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크지 않지만 골든스크로스가 낮은 모습이고, 그래서 MPD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224일선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죠.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448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보면 이 추세였죠. 이 추세, 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추세였는데, 이런 추세를 지금 위로 돌파를 한 모습이죠.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위로 돌파하고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MPD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조화제약.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에 큰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상향 추세는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갭상승, 밀렸다가 3%대 올라줬고, 화요일날 갭상승해서 1.8%대 올려줬는데, 제가 111선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이탈한 듯 하더니 목요일날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유효하고, 그리고 112선 위에 있고, 그러면 그럼 이런 식으로 구름대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 구름대를 밟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제약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뭐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봉으로 보면 조화제약도 거의 5%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4.9%대. 그러면서 지금 보셔야 될 점이, 아래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가 어디인가, 아래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가 어디인가 봤더니 여러 번 저항 나왔고 지지도 나왔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좀 더 아래 보면 이제 2,000, 2,030원 정도 되는데 2,000원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도 일봉으로 보면, 크게 보면 엄청난 거래량과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강하게 상한가 들어오고 한 번 더 위에 찔러주는 매집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18,600원까지 찔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때 쏟아내기 전 박스권 고점 라인이었죠. 이 구간까지 물량을 테스트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눌려주면 448일선 근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날 좀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길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월요일날 조금 밀렸다가 회복해주고 화, 수, 목, 금 괜찮은 흐름 나오고 있죠. 지금 5일선을 끌어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 이 구간 지켜주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항 나왔었고 최근에 지지 나오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16,800원 보시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내려오면 강하게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쑥 밀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미 털고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입형 근처까지 분할로 접근할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눌러준다면 크게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으로 보면 JS 코퍼레이션 지금 괜찮죠? 고가 기준 14%대.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 이 구간이 공구리 라인이라면 눌러준다면 여기까지 분할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딱 보시면 이 가격대 공구리 라인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월봉에서도 골든크로스 놔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월봉상 강하게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죠. 월봉상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는데 그 위에서 이번 주에 그냥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눈치 보기의 캔들로 보이죠.
그래서 월봉으로 또 보면 월봉상 주요 저항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15,100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15,100원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도 무상향 추세가 유지되면서 이평도 다 모아져 있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하잉크 코리아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하잉크 코리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기평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윗꼬리로 못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 6,500원 정도 보인다. 6,500원, 6,600원. 그래서 이 가격대를 오히려 돌파했을 때 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일날 돌파를 해줬고 9%대 상승 나와주면서 목요일날 그리고 도치안 캔들 그리고 어제 다시 또 8%대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고가 기준 19%나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죠. 보시면 하잉크 코리아 계속 윗꼬리로 못 올라가는 구간이었죠. 이 앞에서도 6월 달에 6월 7월에도 못 올라갔었고 지금 최근에 9월 이후에도 못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을 올라가 줬으니 그러면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양봉의 몸통 중간 시가 정도 그러면 6,700원에서 6,200원 정도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 하잉크 코리아도 이 1대8 무상지를 하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오히려 뒤에서 거래량들이 더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닥 잡아주고 약간 다시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의도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매매할 수 있을 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져왔었던 단기 스윙 관심 종목들이 조화제약을 제외하면 거의 다 15%대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약간 지수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고 지수 강반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이죠. 여전히 다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타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제가 2주 전인가 가져왔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다 박살이 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먹진 못하더라도 20% 정도 슈팅 나오면 최소 10% 먹는다 생각하고, MPD도 10%, JS도 한 뭐 많이 못 먹더라도 7에서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먹진 못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저희가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슈팅이 이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다 먹는다는 생각보다는 6, 7% 이상 수익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짧게 챙겨서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주 2차 전지랑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볼 건데 2차 전지부터 볼게요. 먼저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빠뜨릴 수 없죠. 에코프로 보시면 목요일 날 8%대 강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장기평을 이때 지켜주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깨고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4일선 내려왔었는데 내려오고 여기는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 바로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의 위치가 224일선을 계속 저항 맞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67만 원 정도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 맞으면 결국에는 지금 약간 바닥 지켜주고 약간 박스권 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448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사람이고, 큰 추세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고점끼리 윗꼬리로 연결해도 이런 추세고 저점끼리 연결해도 이런 추세고, 좀 짧게 본 짧은 추세로 보더라도 이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하락하는 파동 안에 있습니다. 하락하는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세를 돌려주고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가 이 가격대로 보인다는 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때는 아래 꼬리로 지켜줬는데 깨지니까 저항으로 못 올라가죠. 68만 원 정도로 68만 원 전후로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일단 나오면 저는 224선 위로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럼 또 이제 에코프로를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 일단 보시면 여기가 밀리면 저는 여기도
한번 이제 지지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50만 원. 50만 원 깨지면 448 일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여러분들이 잘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봐야겠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단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락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더 크게 나왔고 보시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224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깨지고 448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큰 추세로 놓고 보면 고점끼리 윗꼬리로 놓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식의 하락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이 하락 박스권을 에코프로 BM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돌파해줬으니 아래 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로도 보아하니 앞에서 저항 맞고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던 가격대죠. 그러면 내가 여기 손절라인 잡고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224일선 위에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24일선에서 다시 저항을 맞는다. 그러면 다시 448일선까지 밀리면서 이 추세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줄기로 보면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를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한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와줬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13%나 반등을 해줬죠. 그러나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 박스권 안에 있죠, 아직. 큰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 내려가면 에코프로 BM은 저는 14만 원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있어 보인다는 거. 저는 14만 원대까지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14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그럼 이제 포스코도 좀 봐야겠죠.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 반등 나오긴 했지만 224일선 깨지고 224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켜주는 모습 나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깨진다. 다시 깨지면 448일선. 그러면 37만 원도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크게 봤을 때는 이 포스코도 이런 추세긴 한데 단기 추세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추세를 아직 완벽히 돌파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하락하는 파동 박스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많이 뱉어냈죠.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추세 아직도 이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적어도 돌려주거나 돌파했을 때 옆으로 적어도 돌려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도 똑같죠. 포스코 퓨처엠 오히려 448일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지금 겨우 안착해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이런 추세 안에 있죠. 여전히 이런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8일선까지 깨졌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 다시 밀린다. 밀리면 이런 식으로 더 하락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 뭐 바로 보이죠?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여기겠죠. 18만 원.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내려간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중 바닥의 느낌으로 지켜주거나 아니면 448일선에서 좀 더 지켜주는 모습 보고 돌려줄 때 들어가면 되겠죠. 보조 지표상으로는 바닥에서 골든크로스의 신호가 나오긴 했고 주봉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죠. 주봉으로 보면 큰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의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추세로 바꾸고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추세로 다시 하락 박스권 각을 더 키우고 있죠. 이런 수렴 형태를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아래로 이탈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224일선을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하나씩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그러면 다시 111선 위로 올라오거나 여기서 이중바닥의 느낌으로 지켜주거나 약간 바닥 박스권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보조지표는 골든크로스의 느낌이 났다는 거. 주봉으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내려가던 게 이렇게 내려왔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 뭐냐? 주봉으로 보니까 이 양봉의 시가까지 내려왔죠. 여기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지켜주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뭐 LG 에너솔 볼까요? LG에너솔루션. LG에너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밀렸는데, '누가 봐도 지금 바닥권의 움직임인 것 같긴 하죠.'
대신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고 추세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죠. LG에너솔루션도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봉으로 봐도 다 끌어당기면서 내려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럼 적어도 돌려줄 때 들어가야겠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돌려줄 때 들어가야겠죠. 돌려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봉으로 볼게요. 삼성전자도 일봉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점에서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하락 박스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단기 추세로 놓고 보면 딱 봐도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 2-3주 안에는 좀 결판이 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위로 돌파한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 나올 것 같고 아래로 이탈한다. 그럼 장기평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할 점, 야, 내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11월, 12월 정도 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봐도 딱 수렴하고 있죠,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수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아래로 깨고 내려갔죠. 위로 돌파해 준다면 그런 데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봤으니 카카오 안 볼 수 없겠죠. 카카오 그냥 뭐 쏟아내면서 쏟아내고 반등을 시도했었는데 이평 저항 맞고 다시 쏟아냈죠. 쏟아내고 지금 7% 올랐는데 7% 올라봐야 여러분 2,700원 올랐습니다. 17만 원이었던 게 7%가 올라도 이제 2,700원 오르는 4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47,000원이었는데 3만 원대까지 최근에 내려갔었죠. 그럼 지금 그냥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단 그리고 단기 추세로만 봐도 아직 이 추세 돌파도 못했죠, 여러분. 아직 이 추세 돌파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평 이격도는 이격도대로 벌어져 있고 그럼 여기 돌파하면 적어도 여기 돌파했을 때 111선까지 노려볼 가는 구간은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줘야겠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도 카카오 여전히 그냥 이 하락하는 물줄기 안에 있죠. 이 하락하는 물줄기 파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바닥을 지켜주면서 지금 이 추세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추세를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탈했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돌파에 들어왔으니 그럼 내 추세 상단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장기평 위를 올라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아직은 장기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이런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추세를 깨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와 재진입을 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할 것인지 대신 이탈하면 자를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지수가 장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수 자체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이 추세 지켜주는지 코스피는 이 추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코스닥 코스닥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적어도 이 저점 추세는 무조건 지켜줘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러면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박스권으로 자리를 잡아주는지 그리고 여러 번 지지저항으로 지켜줬던 구간 심지어 코로나 상승장에서도 박스권으로 지켜줬었던 구간 2270포인트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또 괜찮은 종목들 보이면 단기 관심 종목으로 찾아올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경제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면서 여러 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도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부정적이긴 내용입니다. 거의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뭐 하락 가능성,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뱅크런, 은행 위기, 뭐 전쟁 등등, 뭐 가계부채 이런 거, 국가 외환 보유고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내려왔죠. 지금 4.5까지 내려왔죠. 4.5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 줄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고 내일 또 이제 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단기 관심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